그리고 오늘 또 미국 가신다면서요? 하와이 갔다가 네, 인태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사령부 거쳐서 네. 그다음에 이제 하와이로 가는 걸로. 자, 하와이 갔다가 이제 나토 정상회의 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던데 여기서 이제 또 심각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 얘기를 했잖아요. 살상무기 지원과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젤렌스키와 이제 의논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정책 결정의 영역이거든요. 뭐 전투병과 파병 같은 경우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만일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정책 결정만으로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 정상회담에서 이제 젤렌스키를 만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만나서 이제 중국이든 러시아든 안보실장이 얘기했나요? 중국이든 러시아든 우리의 선을 넘으면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약간 엄포성 그러니까요. 협박을 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저희 전문가들도 다음 전쟁은 대만으로 알았는데 한반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또 대통령이 또 이제 기름을 부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지 않을까. 지금 외교 라인들은 너무 미국 서방 중심, 서구 중심의 어떤 안보 정책들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뭐 아시겠지만 우리는 하마스도 그렇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 종결 시점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민간인 국민들의 희생만 따르는 거기 때문에 전쟁은 무조건 예방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방 외교가 돼야 되는데 전쟁 외교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을 보면서 정말 우려스럽다.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제어할 수 있는 게 마땅치 않다라는 거예요. 마땅치 않고 실질적으로 이제 살상 무기를 제공하게 되면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뭐 얘기하는 거죠. 정부 쪽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 여권 관계자나 정부 발로 나오는 것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즉 말하자면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전쟁에 개입할 관여할 가능성은 적다라는 그런 평가들을 안일한 평가들을 하는데 이게 적든 크든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전쟁 당시만 하더라도 러시아는 실질적으로 개입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러시아 전투기가 국경 지역에서 활동은 했다라는 뭐 기록들도 있지만 그게 다 이제 우리 북한 군 인민군의 그 마크 문양을 가지고 활동을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구소련에 참여는 안 했어요. 하지만 이제 전쟁 물자들은 지속적으로 제공을 했었거든요. 중국 인민해방지원군 같은 경우는 인민지원군 같은 경우는 뭐 제대로 밀고 내려왔죠. 밀고 10월에 전쟁 발발하고 한 4개월 만에 밀고 내려왔던 거고 구소련은 개입을 안 했었거든요. 실질적인 뭐 군사적 지원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런 평가들을 정부 그다음에 여권 차원에서 한다는 게 참 전쟁을 바라는 것 같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강한 워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외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상당히 전쟁의 당사자 같은 워딩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불안한 지점이 아닐까 싶어요.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워싱턴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주목을 해봐야 된다.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그리고 또 뭐 일본 정상이나 뭐 미국 정상이나 이제 뭐 서방 정상들이 또 부추기면 또 그냥 막 질러대는 스타일이잖아요. 성격 자체가 우리는 2년 동안 그걸 봐왔잖아요. 뭐 앞뒤 안 가리잖아요. 뭐 석유시치도 그렇고 뭐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질러대는 거. 옆에서 박수 치면 질러대는 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이기 때문에. 박수 치면 안 되는데 옆에서. 그래서 걱정돼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의 이 상황이 지금 여러 가지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 기름을 부을까봐 걱정인 것이고
지금 보면은 사실은 국회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한미일 동맹이라는 국민의힘의 논평에 대해서 김병주 의원이 강하게 질타했고 거기 표현을 또 정신 나가는 표현을 문제 삼아가지고 국민의힘이 또 보이콧하고 뭐 나오고 막 파행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국민의힘이 사과를 했더라고요 지난주 그렇죠. 금요일에. 근데 사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한미일 동맹이랑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동맹이라는 개념 자체가 결국은 전쟁을 같이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뭐 다른 건 뭐 학술적 이론적으로 뭐 동맹은 뭐고 집단 안보는 뭐고 이런 걸 떠나서 동맹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적이 누구냐. 적이 누구냐가 이제 공동의 인식이 있는 거잖아요. 공동의 적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동맹이고 공동의 적이 존재한다는 거는 전쟁을 같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한일 동맹,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쓴 자체가 정말 무식한 표현을 쓰는 거고 개념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거고요. 이게 보면 한미일 동맹이라는 게 이 기본적인 컨셉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국가를 생각할 때 안보 전략이라든지 동맹을 맺을 때 항상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미국은 아무래도 세계 패권을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국가이다 보니까 세계 지도를 갖춰놓고 펴잖아요. 그러면 적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적이라는 표현은 안 쓰지만 위협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중국이 위협이나 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러시아가 위협이나 적은 아니에요. 근데 일본은 다르죠.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는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본과 동맹을 맺는다, 미국을 동맹을 맺는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 한미 동맹의 틀에서 벗어나서 한반도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에 관여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같이 싸우겠다라는 그런 동맹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죠. 그러면 중국과도 뭐 일본과 이제 뭐 국지전이 일어난다 그러면 가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동맹에 있어서는 표현 자체를 조심해야 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게 아니잖아요. 조심이라는 걸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진짜 한미일 동맹을 그 논평이 썼다는 것은 그런 인식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 그럼요. 인식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저희가 사실은 한일 동맹 어떻게 할 수가 있냐, 독도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는 일본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자위대가 한반도 땅으로 들어올 수 있다. 유사시에 뭐 이런 그건 공약 대선 후보 시절에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중국과 일본이 뭔가 갈등이 벌어지고 군사적 충돌할 때 우리 군대가 거기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방기와 연루거든요. 방기는 뭐냐면 미국이 떠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은 항상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방기의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루는 뭐냐면 야, 이 동맹을 맺고 있는데 저쪽에서 무슨 전쟁을 내.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는 그런 이 딜레마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동맹이란 말이에요. 이게 간단치 않네요. 그럼요. 이게 상당히 복잡한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한미일 동맹은 정신 나간 수준 이상의 발언을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본회의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김병주 의원께서는 정제된 표현을 썼다. 저의 결론은 그거. 정제된 표현을 오히려 쓴 거다. 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진짜 막 몰려와서 둘러싸고 있지 않았습니까? 김병주 의원을. 의원님은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저요? 어디 있었어요? 아니 그것까지 물어보지 마시고. 제가 못 봐서 그래. 본회의장 다 보는데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셨지? 그때 잠깐 휴식 취하러. 휴식 취하러. 휴식 취하러 본청 앞에 있었어요. 본청 앞에 있었고. 근데 이제 막 이게 이걸로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막. 그러니까 이게 대정부 질문하면 사실은 이런 일을 예상 못 하니까 이게 번갈아 가면서 거기 지킨다든가 그렇죠, 당번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 이 순서에 맞게 가서 이제 있는데 부승찬 의원이 있었으면 김병주 의원이 이렇게 또 외롭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1시에서 4시 새벽 1시에서 4시 당번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밤을 꼴딱 샜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 필리버스터도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준비를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김병주 의원이 어쨌든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결국 사과했다. 뭐 이것도 저희가 확실히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내용이 잘못됐었다. 내용이 정말 문제가 컸었다. 이렇게 지적을 해드립니다.